안녕하십니까. 시대를 키우는 시금경제입니다. 한국경제 신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8일, 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달콤한 화요일인데 오늘 굉장히 날씨가 뜨겁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 마켓 인덱스 보겠습니다. 7일 기준입니다. 코스피 3059.47, 3059 상승했군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778, 778. 회사채 금리는 2.973. 자, 국고채 3년물이죠. 금리가 연 2.4%입니다. 환율은 어제 기준 15시 30분 기준 1,367원. 원에는 100엔당 942원. 원 유로는 1,609원입니다. 자, SK 두산 신세계 PRS 발행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PRS. 저작권 침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활기치는 합의금 사냥꾼. 자, 부의 이동이죠. 부의 이동이 슈퍼리치 블랙홀이 된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 설립 중. 패밀리 오피스 아주 익숙한 말인데요. 패밀리 오피스 설립 부입니다. 글로벌 금융 허브 부상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싱가포르이. 가문 자산 관리. 패밀리 오피스가 가문의 자산 관리를 말하는 거 약자로 F라고 하는데 전 세계 운용 자산 4,246조. 그렇군요. 스위스는 비밀 계좌가 많은데 싱가포르가 그렇습니다. 세 감면 등 해제 내걸고 치열한 결국은 이제 감면이죠. 세금을 아주 과감하게 감면해주겠다. 트럼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관세 세금에 대해서. 볼까요? 패밀리 오피스 면허를 지금 신청하면 2년 뒤에나 발급이 가능할 겁니다.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패밀리 오피스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전 세계 자산가가 싱가포르를 앞다퉈 몰려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액이 4천 거의 뭐 5천조에 육박하는 거죠. 이렇게 신문 지상이 또 나왔으면은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천조, 5천조에 육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약 5천조.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그렇죠. 처음 교수들은 학생들 논문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마지막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나 짐작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주요 로펌은 TSMP는 제니퍼 치아 변호사는 자산가들이 패밀리 오피스를 설립할 때 본인은 물론 자손이 머무르며 가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환경과 교육 등 거주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거주 인프라 싱가포르가 거주까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캐나다에서 거주까지 생각하면 거주는 뭐 훌륭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런 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울초 폭염 경보입니다. 주의보에서 이제 경보까지 올랐죠. 와, 오늘이 더 덥다고 합니다. 36도에 육박, 35도, 36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오늘 7월 8일인데 그렇습니다. 자, 쌀값 4년 만에 20kg당 6만 원대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양곡법 재추진하겠다. 정부 가격 통제로 1년 새 10.4%나 상승했습니다. 10.4%. 관련 기사가 나오겠습니다. 자, 한국 잠재 성장률, 명목 잠재 성장률 있죠. 또 떨어졌답니다. OECD 내년 거의 뭐 2%에서 1.9%로 하향했다는 소식이군요. 하향 잠재 성장률. 볼까요? 그래프로 한국 잠재 성장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니까 2021년에는 2.35%였는데 2026년에는 1.88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벤치마킹이 일본의 경우는 계속해서 1985년부터 지금 이 40년이 2025년에 40년이 지났지만 금리뿐만 아니라 성장률이 계속 둔화됐죠. 뭐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고성장 뒤에 최고치를 찍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산을 올라가기 전까지 더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겠죠. 성장 뒤에 오는 성장통.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경제 사이클이 고성장 뒤에 오는 저성장. 자, 그 다음에 저금리 시대에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게 보고 10년, 20년 뒤를 보고 일본 같은 경우 뭐 40년까지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보험 지출이 늘며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좀 키포인트.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가입해서 고용보험 가입해야지 실업급여가 나중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면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사료 비트 1000억 시비를 남발. 코인 비트 확산에 고민 커지는 정부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사려고 1000억 시비를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시비를 남발했습니다. 시비 전환사채 남발해서 전환사채 코인 비트 확산에 고민 커지는 전환사채 시비 전환사채. 자 볼까요? 한국판 스트레티지인가 코스타 머니게임인가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자 금융당국이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상장사의 코인, 비트,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확산할 조짐이 보여서 자산시장의 투기 열풍이 자칫 주식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상장사의 코인 비트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기업의 자율성이 심한 것으로 반론이 만만치 않다. 가상자산 열풍, 가상자산 테마주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켜보는 정부 입장에서 고민에 빠졌겠죠. 그래서 한국판 스트래티지 등장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미트맥스 회장 회사로 코인 넘겨 거래소 거치지 않고 규제 피해가 테마주 열풍 주가가 323% 비트 규제 놓고 의견 엇갈린다. 원천 차단 때는 시장 자율주의 일각에서는 사실상 펀드 규제 회피한다. 당국 법인 투자 허용 놓고 고심이 크다는 것입니다. 비트맥스는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했나? 비트맥스가 비트맥스 회사죠. 비트맥스 회사가 어떻게 비트코인에 투자했나를 볼까요? 김병진 회장 비트코인을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비트맥스가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한 것 같다 오션 NW의 CB를 인수했어요. 교환사채를 인수했죠. 비트맥스는 CB 발행 대금으로 김 회장에게 코인 대금을 지급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하고 CB 수익률이 200%. 비트코인 사들인 세계 주요 상장사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뻥튀기 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사들인 주요 상장사를 볼까요? 스트래티지가 가장 미국의 또 마라 홀딩스 미국입니다. XXI 그다음에 또 4위가 또 미국이요. 라이어 플랫폼스 익숙하지 않습니까? 메타 플래닛 헛 에잇 마이닝 이건 이제 캐나다입니다. 다음은 재팬이겠죠. 넥스트 테크놀로지 홀딩스 가장 그 핫한 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스트래티지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59만 7,325개 정도 단위가 됩니다. 거의 60만 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60만 개면 얼마입니까? 와 60만 개 한 개당 가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비트코인은 아주 핫하기 때문에 한번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 상장사인 미국의 스트래티지가 역시 시비를 찍어 똑같은 방식을 썼죠. 훔친 거죠, 이 생각을. 스트래티지가 역시 시비를 찍어 교환사채를 찍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지만 한국과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익명의 요구한 자기 전문가는 기관 투자 비중이 높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미국은 뭡니까? 기관 투자가 높지만 한국은 개인 투자 비중이 높다는 거죠. 한국 거래소 자율 규제 차원에서 상장 규정을 정비해 투기적 형태를 억제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스트래티지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한국에는 비트맥스가 코인 비트의 고민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S&P보다 코스피 200이 S&P보다 코스피 200이 뭐가 많습니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ETF도 컴백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도 컴백하고 있습니다. 정시 부양,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에 코덱스 200 한 달간 순매수 1위라고 합니다. 개인 자금 본격 유입돼 코스피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긍정 효과죠. 개인 자금 유입돼. 자, 볼까요?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ETF를 보면 코덱 순매수 상위 ETF 코덱스 200에 3,500억 정도. 그다음에 코덱스 200 타켓 위클리 커버드 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코덱스 200 타켓 위클리 커버드 콜에 1,400억 정도. 타이거
200에 1,300억 정도, 프로스 고배당주에 1,100억 정도,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에 950억 정도, 코덱스 증권에도 820억, 타이거 지주회사에 633억. 최근 1개월 기준입니다. 자, 해볼까요? 예, 여기 또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뒤로 상장 지수펀드 ETF라고 그러죠. ET가 상장 지수펀드입니다. 미래 F가 ET가 미래에서 와서 만든 펀드가 상장 지수펀드다. 그래서 ETF입니다. 네. 시장에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국내 주식 재미없다고요? 네. 상품이 개인 투자자 순매수 톱10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제과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로 국내 주가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죠. 강진혁 신한투자증권연구원 여러 지표를 보면 개인 투자자 회기가 개인 투자자가 돌아온 것이 시작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며 개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증시의 추가 도약을 아직까지 뭐 이렇게 매거시나 언론들이 개인이 이제 돌아왔다 국장이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건 시점은 아직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국장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 문학상 받은 첫 한국계 작가? 작은 땅의 야수들.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야수란 말은 굉장히 인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수. 저는 그 내적으로 나라는 존재에서 신과 야수 중간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 마음속에 감격되지만 저는 야수와 신의 중간 자리에서 진자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조정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AI죠. 요즘 AI와 그다음에 성숙된 내면의 자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이덴티티가 나, 신은 아니고 야수. 그다음 내면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 어느 날은 빨간 약을 먹고 내면의 자아로 왔다 갔다 하고 파란색 약을 먹은 현실에 이런 식으로 저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면입니다. 3면도 중요한 파트이죠. 3면에서도 자, 게이츠도 다이슨도 돈 싸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게이츠, 다이슨도 돈 싸들고 왔다. 패밀리 오피스 설립 2년 대기해야 된다. 여기가 어디야? 싱가포르 대표적인 건물을 연결시켜서 싱가포르 중심지 어디입니까? 마리나베이 싱가포르입니다. 건물을 연결시켰죠. 이게 별도의 얘기지만 한국에도 땅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강남에도 이런 고층 아파트, 고층 건물을 많이 세워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국지의 적벽 대전처럼 배를 연결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돔을 만들어서 강남 일대를 이렇게 건물 위에서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너무 멋있는데요. 이 직관으로 생각나는데 좀 소설 같은 얘기지만 강남 일대를 이게 이제 도로가 이제 연결됐지만 건물 위로 연결시켜서 조망고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한정적이니까 그런 것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뭐 SF에서 나오는 영화도 있지만은 생각은 자유스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 에너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할 수 있죠.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태양과 비슷한 열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대신 자외선이 없는 자외선에서 피부가 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빛을 개발하면 되죠. 자외선이 없는 빛. 오늘 좀 말이 많습니다. 선이 차단된 인공의 빛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 사이에 도로를 만들고 건물 위에 지하도시는 아닙니다. 과거 그 어떤 SF에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 지하도시에 살지만은 1층 땅, 그다음에 2층 건물로 연결된 제2의 그 섬축을 또 만들면 되죠. 그래서 자연광 빛을 어떤 빛을 자외선이 차단된 인공의 빛을 투하해서 만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해보네요. 하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부상하는 싱가포르 패밀리 오피스라고 나옵니다. 중국, 인도, 신흥국 슈퍼리치 급중에 자산관리, 절세, 교육 등 수요가 커져 아시아 태평양 패밀리 오피스로 날로 성장하고 있는 게 어디라고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자, 전 세계 패밀리 오피스 수를 보면은 1만 720개 정도 됩니다. 패밀리 오피스 총 자산 운용을 보면 5조 4천억 달러, 2030년 전망이죠. 2024년은 3조인데 3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자, 지역별로 패밀리 오피스를 볼까요? 지역별로 보면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북미가 좀 많았겠죠. 북미. 예상치를 보면 유럽이 많은데 아시아 태평양 신흥 이제 아시아 태평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요 로펌 TSMP가 일하는 김정미 변호사지는 자, 각국 정부 자산가 탈취를 막아라. 해외 이민자 탈국세.
아마 상속세율 50%에 달하는 한국 고려 절세거래 해외 전문 조준 슈퍼리틀 가문의 철학 중심으로 기후 예술 등에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기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하고 다른 세상 아닌가? 지금 뭐하고 떠들고 있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에는 요즘 뭐 최저임금도 있죠. 최저임금 생활자가 얼마입니까? 300만이라고 합니다. 300만. 200만 원 좀 넘는 거죠. 300만이면은 전체 인구가 5,200만 중에서 몇 퍼센트죠? 5.7% 정도가 지금 최저임금이 월급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최저임금 가지고 야 경제가 망하니 뭐 이렇게 어떤 코드하는 거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몇십 원 올라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자 고용보험 가입 이분들도 정부 일회 노동 입법입니다. 평생 직장이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 반영해서 근로시간 대신 소득 기준으로 적용해야 된다. 실업기부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계산 방식. 이미 고갈인 고용보험 재정도 부담이고 정부는 각계 논의와 취합을 거칠 것이라고 지금 뭐 엔잡러도 실업급여 받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잡을 엔잡이죠. 두세 가지 단시간적으로 알바를 하는 분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 엔잡을 다 정리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나운서 퀵 배달도 근로자 추정이라고 합니다. 경영지의 법적 지위 분명해야 된다. 정부는 방송사 아나운서 퀵 프로젝트 작가들 특수 고용지 종사자들에 대해서 일정 요건이 충족한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나운서 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액 고수익보다도 이들이 보통 신고하는 거 보면 최소 뭐 5천에서 5천만에서 뭐 많게는 1억까지 이렇게 되는 걸로 간접적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78조 조세 지출 손본다는데 감면카드 남발한 여야 신용카드 공제 중소 특별 감면 일모 앞두고 연장법이 잇따라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갑자기 정부가 불어나는 조세 지출. 알겠습니다. 자, 부메랑된 쌀값 개입 네달 쌀값 개입 네달 10만 원씩 찍을 수도 있고 20만 원 10만 원 찍을 수도 부메랑된 정부의 쌀값 개입. 무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이거든요. 네. 고공행진 중인 4년 만에 6만 원대인데 다음 달에는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식소가 이게 무슨 6만 원에서 여기 이제 그래서 일본에 아직 2배까지 올랐죠. 예. 그러면 일본의 빚 때문에 12만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양극복 부담의 공격 구매 무더위 작년 생산량 줄었는데 정부는 작년 20만 톤 시장 격리 조치했다. 20만 톤 어디다 격리했을까요? 지역 농협의 쌀 고가 매입 유도하고 벼 재배 면적 축소 가능성. 정부는 공급 과잉 해소하려지만 쌀값 올라타 작물 재배 유인 줄여야 된다는 거죠. 찬밥 신세가 아닌 귀한 몸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쌀 20kg 소매 가격 보면 59,000 소매 가격 57,000 6만 원대. 지난해 쌀 생량 소비 정부 매입 물량 보면은 지난해 쌀 생산 소비 정부 매입 물량 보면 56,000원 정도.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쌀 생산량 358만 5천 톤입니다. 톤 단위죠. 단위가 톤이죠. 358만 5천 톤. 정부 격리 물량 비축 물량은 공공 비축이 36만 톤. 시장 경량 20만 톤. 전체 물량이 62만 톤. 사실 그 쌀값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럼프랑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은 트럼프가 일본에서 쌀값이 2배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 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정부에서 비축 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풀었어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모른답니다. 매점에서 한 거죠. 그래서 쌀값이 2배까지 폭등했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트럼프는 야 우리 미국 쌀 좀 사주세요. 이시바. 그러니까 와다시와 이시바 데스네. 그럴 수는 없죠. 이시바는 이상하게 눈을 개슴츠레하고 뜨는 사진이 있어요. 같이. 하여튼 난 또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 자체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 뭐 지진 그래서 어떤 큰 환란이 왔을 때 먹고 사는 쌀값에 대해서는 자급자족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수입하지 않는다. 농민도 살리고 쌀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쌀에 대해서는 그런 정책을 수입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 쌀을 수입했죠. 먹어보니까 찰지고 맛있고 토양도 좋은 데 나서 와 일본 사람들이 환장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가격도 절반이고. 그래서 쌀 정책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자급자족이 쌀마저 특용장 그 토지를 바뀌어버리면 정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먹는 거에 대한 아주 아사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아사는 아니겠지만 뭐 가격이 엄청 뭐 2배 뭐 10만 원, 12만 원, 6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쌀은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쌀값 안정이 가장 그 먹거리의 기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위당장 하루 만에 대형마트 반값 세일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대형마트 반값 세일. 라면, 빵 최대 50% 할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SK 두산 PRS가 뭡니까? PRS. 프라이스 리턴 스와프입니다. 주가 수익, 주가 자꾸 이런 것도 써봐야 됩니다. 주가 수익 스와프입니다. PRS 발행 전면 재검토하겠다. 대기업 자금 조달 신중 모드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두산과 SK가 두산 신사계 그룹은 대기업들이 주가 수익 스와프 PRS 프라이스 리턴 스와프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가 PRS 자산 파생 상품이 아니라 대출로 평가하면서 기업 내부에서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의 명확한 회계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 PRS 주가 수익 스와프를 통한 자금 조달을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증권사 PRS와 대출로 증권사가 PRS를 주가 수익 스와프를 대출로 평가하자 기업들은 부채로 회계 처리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 판단 전까지 발행 자제되겠다는 거죠. PRS가 그래서 한번 PRS도 굉장히 지금 증권사들은 어떻게 PRS를 주식을 담보로 해서 빌리는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출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담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발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기업들은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의 명확한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최종 판단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PRS 계약 구조가 기업마다 달라서 일괄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PRS 계약이 차입금으로 인식되면 검토 중인 자금 조달 방안 모두 무산될 수 있다. PRS를 갖다가 뭡니까? PRS 계약을 차입금으로 한다는 문제겠죠. 회계 관계자들은 회계 기준원은 과거 총 수익 스와프 TRS와 마찬가지로 PRS도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채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답을 다 내놓고 총 수익 스와프 TRS 마찬가지로 PR.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RS 파산, 그러니까 총 수익 스와프 TRS는 뭘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부채로 생각하고 있네요. 부채. 그러면 PRS도 마찬가지로 부채일 확률이 크겠죠. 근데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합니다. PRS를 주가 수익 스와프를 부채로 할 것인가, 다른 부채로 할 것인가, 다른 어떤 대체 상품이라든지 부채가 또 자산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관심 있게 한번 생각해봐야. 기업 입장에서는 크죠. 뭐 대출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치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면은 자 종합입니다. 구제개혁 외면한 한국 잠재 성장률 14년째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주요국 중 하락폭이 가장 크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 구조 부족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 이게 상당히 큽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됐죠. 영국, 호주 등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반등. 기업 투자 환경 개선,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계획이 시급하다. 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2% 이하로 낮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14년 연속 하락이다. 2010년을 기준으로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잠재 성장력 급락한 한국. 생산성 노동력 확보가 반등이 필요하고 따라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이인경 차장은 하는 차장은 기업 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 기업 육성, 출생률 제고,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한 과감한 구조 개혁이죠.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조 개혁. 자, 미국 관세 협사 사실상 3주를 유예를 했다는 것이 한국 통상 막판까지 협상에 주력하겠다. 트럼프 7일까지 선 발송했습니다. 상대국 12개, 10에서 15개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트릭 8월 1일. 러트릭 3주 시험 잘 하기 바랍니다. 자동차 선저 수출용 차량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하나 리조트. 하나가 여기 어디입니까? 리조트 거제 벨버디어 실물사입니다. 와우. 이야기 다 끝났을까요? 한번 가고 싶은데요. 하나 리조트 거제도. 특별히 모집이 있군요. 너물락말락. 이름이 너물락말락입니다. 농담이다. 총도 너물락말락. 중국 회색 지대 전술로 대만 해협 넘본다. 대만이죠. 탈베이, 대만, 중국. 샤먼, 부조우, 둥션, 너물락말락. 대만 해협. 대만 중앙통신회. 중국 항공국 대만 해협에서 새로운 항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과 상하이 역시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양쪽 항공 운항 개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용기 진입 때 대만 안보 위기가 되고 친미와 라이칭르 정권 압박성 친미죠. 여기는 이제 미국이 대만을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위 높이가 대만 해협 중간선 무력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미 외전 브렉스 트럼프 정도죠. 10%에 추가하면서. 자, 브렉스가 이제 인도 누구 총리입니까? 모디 총리. 얼굴만 보지 않고 이건 또 누굽니까? 이거는 뭐 화상으로 나온 거예요? 상처 안 하고. 어쨌든 시진핑 푸틴 불참으로 힘 빠져 탈달러 자제. 저번에 보니까 마이크를 떡떡떡 건드리고 김정은도 떡떡. 참 너무 재밌었는데 정신들의 그 제스처가 아주. 미 관세 손잡나 했더니 중국 EU 무역 갈등 퍼졌다. EU 대중 상품. US 스틸 인수한 일본 제차 10년 내. 자, 결국은 이제 US 스틸을 미국의 대표적인 스틸 인수한 일본 제차를 관심 있게 봐야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기술적 결정체 항공 이렇게 나왔고 미 관세 칼바나 LG전자 영업이 K바트를 힘을 보여준 LG 2분기. 자, 신규도 10년차 혜택 KT 이동통신폰 SKT. 자, KT가 참 저도 최근에 통신사 이동을 했습니다. SKT 초장기 고객 뺏어오기. 한전 품위기술 정전 사업 나섰다. 한국전력 통신사 단합 과징금 963 확정. 자, 비이공개 직원도 직접 코딩 기획 IT. 자, 지금 글로벌 불멸 기업 스카키 직물 부동산 전장 진도 사업 기획 KNS AI 솔루션 사업 다각화 AI 사각지대 탐지도 영치할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병원 외면 재택 투석 10년 3% 급감했답니다. 병원이 외면해 재택 투석 10년. 건보 사각지대 노린 복막 투석 좀 전체 투석 4.5% 불가. 집에서 편하게 잠자며 봤는데 의료진 인센티브 적어 외면해 2033 자치 감출 수도 있다. 장내 미생물 장기 내 미생물을 만든 첫 신약 위에서 요즘 참 그 건강 보조식품들이 굉장히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보는. 그게 이제 검증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뷰티 톱3 구다이 글로벌 매출 1조 7천억 노린다는 것이고 K뷰티 인기의 한국 기업 러브거 알리바바 안전거래 서비스 등 샴푸 K푸드 체험행사 샘프가 만든 보건 경매 부동산 매각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번 627 대책과 맞물려서 갑자기 눈에 팍 들어오네요. 네. 자, 가계대출 막힌 4대 은행 이젠 인수 금액이 전제 상반기 6조. 국민은행은 대형 증권사 제치고 1위, 신한은행 작년 스스로 아끼고 이렇게 배드뱅크 재원절과 함께 하겠다. 가계대출 목표치 새로 날 금감은 나왔고요.
자, 코리아 마켓입니다. 현대 중공업, HD 현대 하나오션 실적 전지 2차 전지는 아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 선박 발주 늘며 조선주 그 중국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1위 M&A를 합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삼성 SDI 선박 발주 이 부분도 한번 페이퍼 하나 더 주겠습니다. 상장 페이지 하나 반도체차 차기 1130% 방산 ETF 릴레이 추격 KTNG가 이제 담배가 고배당주 금만 보겠습니다. 금은 3,300 올라갔군요. 그리고 마찬가지. 자, 대출 규제 직코리아입니다. 빌라 재건축 시장 불똥거래 대출 규제로 빌라하고 재건축 시장 불똥 아파트 쏠림 가속화 뭐 저기 가니까 자 627 부동산 대책 훅폭풍 버팀목 대출도 한도 축소되고 보증 비율 강화로 역전세 확산 1+1 이렇게만 하반기 갭 투자 막히자 전세 승계 매매 우회 전세 승계 매매 이게 이제 방법이 이제 나오겠죠. 돈줄 찾아내서 2명 중 1명 그래도 집값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는 나오고 저작권 침해가 4배 급증해서는 합의금을 묻지마 고소 합의금 산할금화 검찰은 경미한 침해로 교육으로 돌려 한 달 36%랍니다. 마르고. 자, 전세계 감동시킨 빛의 거장 솔범 아트 같은 거 콩쿠르 나오고 했는데 지금 스위스 오케스트라 가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비거리 꼴치 주먹한 수 조금 확대했고 좋아진 필요없는 거치라 AI 세븐사에게 레벨업 돕겠다는 것이고요. 자 시장의 자유나 정부의 개입이나 끝없는 경제 논리 끝없는 경제 논리 네 그렇죠. 자 디스플레이 무선 모르는 중국 디스플레이 모르는 현실 진단에서 외면하는 경제는 10년 타임이다. 10년 타임 경제는 10년 타임 불확실성을 해서 뒷북치는 산업 정책 그만 보고 싶다. 그만 enough 충분해. 그만 보고 싶어. 예상 빗나간 중국 대륙이 결과에 자생적 기술 개발되어 키운 중국 기술 속도 가격 경쟁력 커지고 있다. 선행적 산업 정책이 사라진 한국 미중 충돌 종속 변수 벗어나려면 산업 AI 증폭해야 된다. 정부 주도로 초대형 기업 만든 중국이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국, 일본 거대 조선에서 합병 초일 기업입니다. 한국은 각자 도선. 그래서 원팀을 이뤄야 된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날의 그 어떤 논설위원 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의 조건이 뭡니까? 13년간 3.8 일본 증시 일본의 예를 벤치마킹을 했네요. 원격 수술 시대 원격 수술 시대 플로리다 어드벤트 헬스 병원에서 소속 파탈 박사가 했다는 것이죠. 자 고용보험 30년 만에 자영업자 부담 어떡하나 중일 공룡 조선사 속소 K 조선 경고 그렇죠. 그렇죠. 국반 예산 깎아 지역 산업 챙긴 여당과 쪽지 추경 사회 간접 자본 자 테크 저널입니다. 테크 저널 개발 한국의 시스템. 누군 마크 저크버그. 자 워렌 버핏이 워렌이 아닌데 일론 머스크가 정치하는 동안 지금 메타의 CEO 저크버그는 메타 초강력 좀 앞서 많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메타가 진짜 샀을 때 내가 이때가 기회다 생각했던 시점에 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뒤에는 또 올까요? 우리가 한번 딱 타겟을 잡고 하지 않았으면 절대 다시 진입을 안 하는 그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죠. 100년이 가도 1000년을 기다리죠 우리는. 자 오늘은 진짜 너무 뜨겁습니다. 지구가 뜨겁습니다. 내 마음도 이렇게 서로 핸드 손을 만들고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정신적, 물질적, 정신적 씨들을 키우는 시큰 경제였습니다. 안녕.